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합니다.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당정청은 어제 회의를 열어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당정청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하위 70%인 1,400만 가구, 3,600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712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히는 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론 끝에 기재부안보다 확장된 안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기존 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중위소득 150% 안과 100% 안 등이 복수로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현금성 지원의 명칭은 코로나19에 한정돼 지급한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소득이나 수당 같은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현금성 지원을 결정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중복해 지급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안을 확정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4월 1일 모레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 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남은 개학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아직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 혹은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이어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사실상 최고 수준의 대응을 내놨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40% 정도가 해외 유입자인 상황에서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단기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시킨다는 방침입니다.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심각 단계에서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개학 연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집단의 모임이나 집단 행사나 이런 실내에 밀폐된 그런 집단적인 그런 모임을 하는 거는 위험도가 아직은 있다라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개학 추가 연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의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은 6일 개학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 초 결론 낸다고 밝힌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르면 오늘 개학 연기 여부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영국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방문하는 등 수원과 용인 등 도심 곳곳을 활보하며 모두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강제 추방이 가능한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태국 방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 엿새 전부터 기침 증상이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항버스를 타고 경기 수원시에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 뒤에도 마스크 없이 용인을 방문하는가 하면 주말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타고 인근 공원 등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입국 사흘 만인 23일 보건소를 찾아 선별검사를 받았지만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다음날 집 근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입원됐지만
용인과 과천 등 4개 도시를 다니며 접촉한 사람은 23명에 달합니다. SNS를 통해 이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이 영국인 남성의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검역당국에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은 격리 치료 중인 이 영국인 남성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전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구로 연세중앙교회는 주민들의 항의 속에서 현장 예배를 여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신도들이 줄줄이 모여들고 신도들과 경찰, 시청 공무원이 뒤엉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을 위해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합니다. 토탈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요. 교회 내부와 앞마당은 모여든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이곳 장의동 골목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신도들 간의 마찰이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국민 생명이 있어야 종교 자유도 있는 거야. 네네. 취재진을 몸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내 죽어치는데. 오케이, 한번 쳐볼까? 너랑 오늘 죽어볼까? 그냥? 예배 주최 측과 신도들을 영상 체증한 서울시는 참석자 전원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매주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연세중앙교회 예배는 주민들의 항의 집회 속에 열렸습니다. 천여명이 온 거는 너무 많다고 보네요. 그게 어떻게 전파돼가지고 지금. 구청이 현장 점검을 하겠다며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 측이 출입을 거부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예배당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입구까지만 갔습니다. 이들 교회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도 크고 작은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구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 중 2명이 서울 금천구의 콜센터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콜센터를 통한 추가 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의 직원 전원을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구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22명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중 2명이 금천구 소재의 한 콜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자인 이들은 지난 27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그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센터는 좁은 공간에서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구로구 코리아 빌딩에 있는 콜센터에서 총 158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와 같이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 78명 전원이 오늘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정부 방침에 맞춰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촬영을 위해 모였던 직원들 사이에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중 3명은 지난 5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대규모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로구 교회에서 확진된 확진자 중에 3분이 저 20주년 행사에 참석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발병 일시나 이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무안 예배가 최초 확진자 발생 시점보다 20일이나 앞선다며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75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제2미주병원은 아직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병원 내 CCTV 분석 작업을 통해 감염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75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제2미주병원의 감염 경로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률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률 또는 공간적인 분포 또 다른 어떤 출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방역당국은 이 병원 첫 확진자가 대구의료원에서 옮겨온 환자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첫 증상을 보인 게 지난 24일로 병원을 옮긴 지 한 달이 지나 가능성이 작습니다. 또 대실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엘리베이터가 분리된 데다 계단마저 차단된 상황. 방역당국은 정신병원 환자들이 이 외부와 접촉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CCTV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부터 병원을 드나든 사람을 파악하고 출입 기록을 분석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미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면회 명부라든가 출입한 분의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제2미주병원 내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공기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행입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봉쇄령을 선포했는데 이 확산 방지책이 도리어 확산의 도화선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령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수십만 명이 고향에 가려고 한꺼번에 버스 터미널로 몰리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줄은 가도 끝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일용직 노동자들 수십만 명이 도시봉쇄령으로 직장을 잃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몰려든 겁니다. 각지에서 3,000대의 버스가 올라왔지만 이들을 모두 태우기엔 부족해 일부는 버스에 매달려 가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탈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आपकी परेशानी भी समझता हूं, लेकिन भारत जैसे 130 करोड़ की आबादी वाले देश को कोरोना के खिलाफ लड़ाई के लिए ये कदम उठाए बिना कोई रास्ता नहीं था. 밀집된 버스에서 밀폐된 상태로 귀향하면서 인도 정부가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무색해졌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데다 귀향에도 격리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점도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만에 838명이나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중국의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한 아이스링크장. 코로나19로 숨진 희생자를 실은 차들이 아이스링크장을 드나듭니다. 사망자가 폭증하는 스페인에서는 시신 안치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아이스링크 시설을 임시 영안실로 고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하루 스페인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38명, 누적 사망자는 6,500여 명으로 중국의 2배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00명가량이 지난 일주일 새 숨졌습니다. El número de personas que están ingresadas en las UCIs sigue aumentando y hay ya varias comunidades autónomas que están al límite de su capacidad y otras que se van acercando rápidamente.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이틀 만에 1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지도자로는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 내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모든 시민이 집에 머물 것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미국 내선 최악의 경우 감염자가 수백만 명, 사망자는 지금의 확진자 수와 맞먹는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당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이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치부 선한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선 기자 먼저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주말에 호남을 찾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주말에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예. 이 위원장은 전북 군산 그리고 남원, 전남 순천 등을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호남은 지난 20대 총선 때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의석 대부분을 가져갔었던 곳이죠. 예. 그런 만큼 이번엔 다시 민주당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낙연 위원장 모습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군산에서도 우리 민주당 후보이신 신영대 동지가 원내로 네, 이 위원장이 이렇게 전북 남원을 방문했던 자리에서는 잠시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다가 이번엔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용호 후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늘 앞장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IMF 외환위기를 네, 이낙연 위원장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의 민주당 복당 계획은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950년대 선거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첫 공식 행보에서 민생 구호를 외쳤는데요. 예. 화면으로 직접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 있습니다. 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또 갈아보자,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이 납니다. 예. 1950년대 나왔던 구호인데요. 195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내걸었던 선거 구호로 유명합니다. 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속하고 과감한 100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해 남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명목 변경해서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이 또 긴 자맹을 멈추고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자가격리를 마쳤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네, 유승민 의원이 자맹에 들어갔던 건 지난달 9일이었었습니다. 예. 당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50여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선거 지원 유세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바른정당 시절부터 자신과 함께 해온 지상욱 후보를 찾았고 검사 내전의 주인공으로 본인이 직접 영입했던 김웅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구 의료 봉사 후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가 투표 포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투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틀간의 사전 투표 기간을 5일로 늘리거나 투표일을 사흘로 늘려서 유권자들의 충분한 분산 투표를 유도하는 방법도 시급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도 바쁜 주말을 보냈는데요. 요즘 연일 민주당과 친노 그리고 친문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모두 모여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에도 후보자들의 주말 그야말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멸종 위기 동물인 여우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물 포획 장비를 이용해 여우를 포획한 소방당국은 국립공원공단 생물존 보전원에 여우를 인계했습니다. 여우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죠. 오늘은 경찰과 구급대원 등에게 보탬이 되려고 바쁜 시간을 쪼개 기부에 나선 고등학생들을 윤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생 2명이 종이 상자를 들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상자 안에 든 건 직접 만든 손소독제와 편지였습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손소독제 100여 개를 만들어 인근 지구대와 안전센터 등에 전달한 겁니다. 손수 만든 손소독제로 저희 경찰관까지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감동받아서. 지구대는 이 손소독제를 인근 노인복지관에 다시 기부할 방침입니다. 손수 열쇠고리를 만들어 생긴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돕기에 나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 쓴다는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마스크를 빨면서 쓰고 계신다는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저소득층 같은 분들은 저희보다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30만 원가량이 모였는데 손소독제와 면 마스크 등을 구매해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 시간을 쪼개 이웃을 돕는 고등학생들의 선행이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강남 아파트값이 3.3세제곱미터당 약 77만 원에서 6,469만 원으로 84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4kg당 쌀값은 3,000원에서 9,500원으로 3.2배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기가 없는 삶,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 토요일 전 세계가 동시에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모스크바의 명물인 성바실 성당. 야경이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모두 꺼집니다. 붉은 광장도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버렸는데요. 대규모 정전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알고 보니 기후변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어스아워에 동참한 거라고 합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세계에서 지구를 위해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캠페인인데요. 1년에 1시간만이라도 지구에 휴식을 주면서 자연과의 공존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아끼는 어스아워. 내년엔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동물들이 편안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러덩 누워서 손길을 즐기는 라쿤 한 마리. 사람이 낯설지 않은 듯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이 귀여운 라쿤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지난해 개장한 시베리아의 라쿤 카페입니다. 이곳에는 애교 많은 라쿤 4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밥도 맛있게 먹고 다행히 이런 생활이 편안해 보입니다. 스트레스 대신 사랑 많이 받으면서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로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일이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여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건 영화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뿌옇고 요란스러운 하늘. 가게 문이 저절로 열리고 도로 표지판까지 날아가는 게 심상치 않은데요. 고개를 돌려보니 번쩍번쩍 건물 잔해들을 다 빨아들인 무시무시한 토네이도가 불고 있었군요. 미국 아칸소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다행히 인명피해가 적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공기가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4.4도, 철원은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봄볕의 기온이 오릅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철원은 17도, 안동은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단 보시는 것처럼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건조합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차차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맑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세종, 충남에서는 오전에 일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종종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은 0.5도, 대전은 5.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6도, 전주 17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